이게 뭐야? 엊그제 명도를 마치고 집수리 견적을 내기 위해 다시 찾아갔는데 낌새가 이상했다. 전 집주인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집을 비워버린 것이다. 이 집의 관리비가 150만 원 가량 미납된 상태로 경매에 나왔다. 이곳 관리실은 관리비 미납이 있으면 이삿짐 차량이 들어올 수 없게 한다는데 그 때문에 전 집주인이 새벽에 야반도주 해버린 것이다. 이사 기간을 여유있게 주는 대신에 밀린 관리비를 내기로 약속했는데 말이다. 이후 관리실과 여러 번 대화를 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관리소장님, 밀린 관리비를 다 내려고요? 공용 부분만 저희가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법 잘 하시나 보네. 법대로 하소. 원래 낙찰받은 사람은 밀린 관리비 중에 전용 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만 인수하면 된다. 나는 법대로 공용 부분만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관리실에서는 전액 납부를 하란다. 대화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관리실과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전 집주인이 이사를 하고 나니 관리실에서 수도와 전기를 끊어버렸다. 전 집주인이 몇 달째 관리비를 미납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말이다. 낙찰이 되면 낙찰자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다. 단전, 단수는 엄연히 불법 행위이다. 확 경찰에 신고할까? 고소할까? 언니, 그럼 시간만 더 걸리잖아. 어떻게든 합의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해보려고도 했다. 전자소송은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시간도 몇 개월 안 든다. 하지만 몇 개월이 더 지체된다면 우리의 아킬레스건은 시간이다. 자금이 들어갔으니 빨리 회수를 해야 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다. 명도가 끝났으니 빨리 세입자를 들이는 편이 이익이다. 결국 관리실과 우리는 반반씩 양보하기로 합의했다. 전용 부분을 반씩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약 30만 원의 비용이 더 나갔다. 오피스텔을 낙찰받았을 때도 그랬다. 비어있던 집이어서 바로 집 내부를 확인하고 수리를 해서 부동산에 내놓았다. 사모님, 거기 관리비 미납이 있나봐요. 관리실에서 막 뭐라 하던데요? 부동산에서 손님을 모시고 갔다가 관리인에게 한 소리 들은 모양이다. 관리인과 연락을 취해 만났다. 관리비 미납이 62만 원이에요. 납부 안 하시면 전기, 수도 공급 못합니다. 관리비도 안 내고 불법으로 점거해서 확 문짝을 뜯어버리려다 말았소. 왜 이러세요? 공용 부분만 저희 부담인 거 아시잖아요. 법적으로 하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그럼 전용 부분에 반만 부담할게요. 그 정도로 합의하시죠? 절대 안 됩니다. 다 내셔야 돼요. 이번에는 합의도 못했다. 결국 미납 관리비를 내가 전부 다 냈다. 억울하지만 소송을 하고 그동안 임대를 못하는 손해와 비교해보면 차라리 20만 원을 내가 손해보는 편이 나았다. 나는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 관리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관리비가 많다면 과연 낙찰자는 미납 관리비에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할까? 판례로 한번 알아보자. 대법원 판례상 낙찰자는 전용 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만 승계한다. 집합 건물의 특별 승계인인 낙찰자는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승계해야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한다. 공용 부분이란 일반 관리비, 장부 기장료, 위탁 수수료, 화재 보험료, 청소비, 수선 유지비 등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관리비를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누어 명세서를 달라고 하며 구분해서 받아볼 수 있다. 미납 관리비에는 연체료가 많이 부과되어 있다. 연체료도 내야 할까?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소멸시효가 있다. 아파트는 3년이나 관리비 연체가 있는 경우는 보기 힘들지만 상가의 경우는 종종 있다. 아파트 관리 비용 중에 3년이 넘는 장기 금액은 납입할 의무가 없다.
공용 부분 관리비 중 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징수를 위해서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 사항에 관리단의 위와 같은 사용 방해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단전, 단수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각종 공과금의 미납금액은 전 주인에게 부과되고 낙찰자는 소유권 이전을 한 이후부터 납입한다. 한국전력, 가스회사, 수도공사에 전화를 해서 낙찰된 집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된다. 이렇듯 법적으로만 보면 낙찰자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몇 개월씩 걸리는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 관리사무소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전 집주인에게 밀린 관리비를 내도록 하고 관리실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방법이다. 팬티만 입은 남자가 버티다. 드라이브 하기 딱 좋은 날씨네. 난 뭐해? 그냥 서 있으면 돼. 나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 날씨가 좋은 토요일이다. 지금은 세종시가 된 충남 연기군에 가봐야 한다. 지난달 낙찰받은 아파트의 세입자를 만나기 위해서다. 남편을 채근해서 길을 나섰다. 황량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이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분양 전환에 실패해서 공매로 나온 곳이다. 관리가 잘 안 돼서 상태가 지저분하다. 이곳의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명도에 큰 저항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아파트를 5채 낙찰받았다. 오늘 세입자들을 전부 만나봐야 한다. 그래서 일부러 다들 쉬는 토요일 오후에 방문한 것이다. 띵동. 계세요? 누구세요? 네, 낙찰자예요. 안내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잠깐 뵐게요. 중년 남자가 나왔다. 남편이 등 뒤에 있으니 든든하다. 최대한 상냥하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간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낙찰받은 집주인이에요. 김 전세님 되시죠? 이후에 일정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언제 보증금 반환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 집은 내가 잠시 살고 있어요. 김 전세는 제 후배예요. 경매에서는 서류상 세입자와 실제 세입자가 다른 경우가 무척 많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받을 사람을 찾아서 그쪽을 압박해야 된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김 전세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보증금 반환 받으셔야 하니까요. 아, 네, 몇 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제 소유라서 선생님 성함이 전 최무상입니다. 네, 최무상 선생님이 계속 계시면 무단 점유가 되시거든요. 죄송하지만 이사를 좀 가셔야 해요. 아, 근데 혹시 이 집에 들어오시나요? 월세로 좀 싸게 주시면 안 될까요? 직장이 바로 옆이고 마땅히 갈 데도 없어요.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다. 난 이런 거 좋아한다. 하지만 표정 관리해야지. 그러시군요. 월세 1,000만원에 25만원이에요. 계시던 분이 계속 사시면 조금 깎아드려야죠. 가진 돈이 500만원 뿐이란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8만원으로 계약하기로 했다. 다음 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입금하기로 약속했다. 잔금을 납부하기도 전에 명도 하나, 계약 하나가 성사됐다. 명도를 진행하다 보면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가 생각보다 많다. 내가 들어갈 집이 아니라면 기존의 세입자와 재계약하는 것도 좋다. 수리비도 들지 않고 집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라 자기 집처럼 깨끗하게 잘 써준다. 다음 집은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문을 연다. 아빠가 뒤따라 나온다.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낙찰자예요. 이후에 일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아, 마침 잘 오셨네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린 10월에 이사 가야 하는데 어쩌나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애가 중학교를 천안으로 가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잘생긴 아드님이 중학교 가시는구나. 그럼 10월까지는 사셔야 하나요? 네. 어떡하죠? 어쩔 수 없죠. 그때까지만 월세로 계시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두 번째 집도 무난히 재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집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집이다. 이런 집은 임대 보증금은 배당받은 후에 받기로 하고 월세만 먼저 받으면 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배당 전에 굳이 계약할 필요가 없지만 그들도 현실적으로 불안한 상태보다는 제대로 계약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세 번째 집은 공실이어서 관리실에서 열쇠를 받아 내부만 확인했다. 상태가 좋다. 네 번째 집에는 아무도 없다. 현관에 연락처를 붙였다.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마지막 집이다. 띵동 띵동. 아무도 없나? 살짝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이 열린다. 문틈으로 크게 소리친다. 계세요? 계세요? 그래도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레 묻는다.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다음에 또 오려면 멀잖아. 그러는 순간 누군가 문을 벌컥 젖히고 나왔다. 누구야? 집채만한 한 남자가 문 앞에 섰는데 수염이 지저분하고 상의는 누드다. 팬티만 걸치고 나온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 남편 등 뒤로 몸을 숨겼다. 어머나, 저 김누드 씨세요? 아니요, 저희 사장님인데요. 저는 방근무라 낮엔 자야 해요. 사장님하고 통화하세요. 남자는 몸을 가리지도 않고 한마디 하더니 그대로 들어가려고 한다. 다급히 붙잡아서 사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했다. 자, 몇 번이에요? 알았죠? 저 자야 한다고요.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다. 아이고, 이제야 가슴을 쓸어내린다. 이후로 점유자와 첫 만남을 가질 때는 절대 혼자 가지 않고 동생이나 남편과 함께 가서 만난다. 이 집은 나중에 점유자의 사장과 통화해서 이사 날짜를 잡았다. 약속한 이사 날짜에 이사를 나가지 않아서 몇 번 채근한 끝에 결국 내보냈다. 나중에 이 지역은 세종시로 승격되었다. 상가에 한번 도전해볼까? 동네에서 커피 전문점을 내볼까 해. 시장조사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커피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면 더 맛있다더라. 너 커피 완전 좋아하잖아. 친구의 제안에 시장조사를 따라 나섰다. 미리 봐둔 프랜차이즈 점포에 가서 커피도 먹어보고 점장이랑 대화도 해봤다. 본사가 괜찮은 것 같다. 초기 비용도 저렴한 편이고 여러 가지 지원도 있다. 이제 장소를 물색할 차례다. 친구는 용인 처인구 둔전리에 산다. 아파트와 빌라 밀집 지역이다. 몇 군데 상가를 둘러보는데 생각보다 점포 가격이 세다. 와, 월세가 장난 아닌데? 친구는 적당한 곳에 점포를 계약했고 커피 전문점을 오픈했다. 내 친구 동네에 상가가 나왔는데 한번 가보자. 지난번에 보니까 월세가 꽤 되더라고. 그래, 오케이. 동생과 친구네 동네로 현장 조사를 갔다. 친구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상가 하나가 통째로 나왔다. 서류상으로 보기에 1층은 점포로, 2, 3층은 학원으로 임대가 가능할 것 같았다. 세입자들의 재계약도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웬걸, 현장에 가보니 상황이 달랐다. 그곳은 항아리 상권이어서 중심 상권 안은 유동인구도 많고 임대가도 비싸지만 한 블록만 벗어나도 빈 점포들이 많다. 내가 본 상가는 중심 상권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라 임대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 아이고, 이곳은 안 되겠다. 기왕 온 김에 근처 아파트나 조사하자. 부동산에 들러서 근처 아파트 시세를 물어보았다. 아파트도 중심 상권 내의 아파트는 매매와 임대가 잘 되고 중심 상권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떨어졌다. 중심 상권 안의 아파트에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도 많아서 전월세가 안정적이었다. 이곳 역시 25평형 아파트가 인기다. 얼마 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그 동네 말이야. 거기에 물건 떴어. 그래? 가보자. 찍어두었던 아파트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동생과 나는 다시 현장 조사를 한 후에 경매에 입찰했다. 현재 매매가가 1억 5천만 원인데 낙찰가가 1억 5천만 원이었다. 우린 당연히 떨어졌다. 아니, 왜 이렇게 비싸게 받은 거야? 아마도 실수요자인 모양이다. 여길 몇 번이나 왔는데 한 건도 하지 못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온비드 사이트를 뒤지던 나는 우리가 찍어두었던 그 아파트가 매각 공고된 것을 발견했다. 한국석유공사의 사택으로 쓰던 것을 본사 정책에 따라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물건은 공고 기간이 짧아서인지 조회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 층도 로열층이다. 망설일 필요가 없다. 33평과 25평이 나왔는데 우리는 25평에 입찰하기로 했다. 공매 입찰은 인터넷으로 한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 발표일에 우린 아침부터 만나서 가슴을 졸이면서 결과 발표를 기다렸다. 발표 시간이 10시라고 했는데 공고가 올라오지 않는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다 지쳐갈 때쯤 문자가 왔다. 물건 번호 123456번 낙찰되셨습니다. 세상에, 4건 입찰했는데 3건이 낙찰이다. 최저가에서 37만 원을 올려 쓴 금액이다. 이 집들은 좋은 가격에 매매를 했다. 이 아파트는 첫 수익을 안겨주고 많은 가르침을 얻게 해준 집이다. 만약에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지역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과감하게 입찰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번번이 그 지역에서 떨어진 덕분에 그 지역을 잘 알게 되었고 공고를 보자마자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공고 기간이 조금만 길어서 다른 경쟁자들이 조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 낙찰받지 못했을 것이다.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정보는 늦다. 기회가 될 때마다 부동산에 들러 놀다 오자. 다른 지역을 잘 모른다면 우리 동네부터 조사해 본다. 부동산에 들러서 요새 매매가가 잘 되는지, 가격은 오름세인지 내림세인지, 전세는 어떤지 물어보자. 부동산 문을 여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몇 번 해보면 곧 익숙해진다. 우리 동네가 익숙해지면 옆 동네, 친구네 동네, 직장 근처, 친척집 동네로 범위를 넓힌다. 자꾸 보고 자주 접해야 눈이 트이고 방법이 보인다. 부지런한 발품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